8번이 약간 좀 이게 문제를 보면은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거. 요거. 발문에서는 이거부터가 중요해. A, B, C, D가 유리수래. 여기에서부터 뭔가 냄새가 나. 자, 여기를 봤을 때 얘는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전개해. 일단 전개를 해볼게. 사실 전개라는 게 막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은데 이건 전개 말고 풀 수 있는 풀이가 없어. 그래서 전개를 쭉 해봤을 때 개수를 비교할 거야. 이렇게 AC, X제곱, AD, BC. AD에서 BC를 더해준 거에 1창 나올 것이고 상수항은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뽑아내줘야 되는 게 총 3가지가 있는데 먼저 최고창의 개수가 2라는 거. 또 하나 1창의 개수가 0이네. AD 플러스 BC가 0이라는 거. 자, 이거 조금 이상해 보여. 그리고 마지막 BD를 곱했더니 K가 되더라. 자, 여기까지 왔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이용해서 일단 AC가 마이너스 BC라고 생각은 할 수 있거든. 일단 왜 이렇게 잡았냐? 애초에 문자가 4개 이상 나왔잖아. 문자가 4개 이상. 그러면 대부분의 문자가 나온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문자를 소거하면서 풀어가는 거야. 문자를 내려가는 방식으로 푸는 거라고. 그러면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게 원래는 최선이거든.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봤을 때 뭐가 좀 하고 싶냐면 A로 맞춰주고 싶어. 자,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식에서 C는 A분의 2라고 작성을 하고 싶고, 자, 두 번째, 여기에서는 C도 똑같이 C를 바꿔도 되고 여기에서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K 쪽이거든, K? 그러면 먼저 B는 여기에서 좀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여기 하나 보이고 또 D는, 이거 D구나, 쏘리. AD랑 BC 이 중에서 B를 바꿀지 D를 바꿀지만 선택하면 되거든. 쌤은 D를 바꿔볼게. D를 마이너스 A분의 BC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얘를 일단 먼저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게. 그럼 B 곱하기 뭘로 가냐? 마이너스 A분의 BC로 갈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제곱 C로 온다. 그러면 얘를 이제 두 번째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 뭘로 가냐면 마이너스 2는 앞에다 붙일게. 그 다음에 A분의 B의 제곱꼴로 나올 것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어? 맨 처음에 잡아놓은 유리수 조건 때문에 이게 뭘로 갈 거라고? 자, 우리 사실 공통수학 1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긴 하지만 어떤 수의 제곱이라는 상황은 항상 뭐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나 우리? 그치?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얘가 K라는 상황이래. K라는 상황. 그럼 뭐야? K는 적어도 마이너스 2에다가 어떤 제곱수라는 거를 곱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구나 라는 걸 캐치할 수가 있겠고 이제부터 선지를 싹 봐봐. 선지를 보는 순간 1번부터 5번까지 마이너스 2에서 제곱수를 곱했을 때 당연히 이거 양수겠지? 이때 안 되는 거 뭐 있어? 당연히 1번이야. 왜? 1번 봐봐. 마이너스 16은 마이너스 2 곱하기 8꼴이야. 그런데 너네 유리수 제곱해서 8 되는 경우 있어 없어? 없잖아. 왜? 2루트 2라는 거를 제곱해야지만 8이 되잖아. 근데 이거 뭐야? 무리수야. 바로 1번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거지. 오케이? 이렇게 개수 비교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라는 게 중요했어. 8번이 약간 그래도 좀 문자가 많아서 제일 헷갈렸던 문제 중에 하나였을 거야. 8번 같은 게. 자, 13번. 그 다음 13번 한번 봐볼 건데 13번은 이거 하나만 딱 얘기할 거야.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쓰는 거야, 이건.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그런데 여기에서 전제 조건 하나 붙일게. 어떤 전제 조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에 대해서 넓이를 정리해 볼 거야. 사실 이거 삼각비를 알고 있으면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되긴 하거든. 그래도 상관없어. 무조건 정리돼. 자, 한 변의 길이가 A라는 거를 이렇게 한번 대략적으로 잡아볼게. 정삼각형이야. 그랬을 때 우리 애초에 이등변이지 정삼각형은. 그래서 꼭지점에서 수선의 발을 쭉 내리는 순간 그랬을 때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 여기에 변이 뭐야? 2분의 A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뭐야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얘의 제곱과 얘의 제곱은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혹은 삼각비를 배웠으면 60도인 거 이용해서 1대2대 루트 3 바로 써주면 되는 거야. 여기가 2분의 루트 3a라는 게 확정이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넓이에 대해서 알 수 있어. 넓이는 밑변이 a야. 2분의 1에다가 밑변 a에서 높이가 2분의 루트 3a 루트 3a로 갈 것이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이제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뭐야?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이라는 걸 빠르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야. 얘는 진짜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문제에서 뭐냐?
AD의 길이 문제에서 봐보면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정삼각형이야. 한 변의 길이 AD가 뭐야? AD를 구했을 거야.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2루트 3이야. 2루트 3. 2루트 3이니까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넓이는 4분의 루트 3에다가 2루트 3 제곱하면 12지. 그래서 3 루트 3으로 갈 수밖에 없겠더라. 그래서 정답 4번. 정삼각형 넓이 공식 많이 중요하니까 무조건 알고 넘어가야 돼.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13번 끝. 14번 봐봐. 14번. 정리해보고 14번 한번 봐보자. 14번 보면 이거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제곱근표 안에서 무조건 표현될 수밖에 없거든 얘가. 오케이? 그러면 원래 같았으면은 10에 이런 느낌으로 짝수 제곱수만큼 왔다 갔다 하면 된단 말이야. 원래 같았으면은. 그런데 어떻게 해도 이게 너네 이 제곱근표 보면은 안 나오지. 그지?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약간의 생각이 좀 유연성이 필요한데 5를 한번 곱해볼래? 5를? 나눠볼래? 자, 5를 나누면 어떻게 되냐? 12.6에서 5를 나눠봐봐. 이거 몇이야? 이거 하는 순간 제곱근표 안에 있는 값이 보이거든? 잘 봐봐. 루트 12.6이라는 식은 루트 5 곱하기 몇이야? 5를 나눠주면 2.52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2.52 있어 없어? 있네. 루트 2.52가 있잖아 문제에서. 그러니까 얘를 루트 2.52에서 루트 5h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자 끝이야 이제. 왜? h가 80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얘는 뭐야? 400으로 가지. 루트 400은 몇이야? 20이야. 20이고 루트 2.52는 제곱근표 보면 뭐라 나와 있어? 1.587이라 나와 있어. 그러면 20 곱해주는 순간 31. 몇이야 이거? 74인가? 이렇게 나오네. 정답 3번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제곱근표 안에 있는 걸 줄 수밖에 없거든. 너네한테 이거 구하라고 절대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무조건 제곱근표 안에 있는 것만 빠르게 생각해 주면 돼. 몇을 곱해서 나올까를 고민해보자 이거지 뭐. 14번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다음 16번 한번 봐보자. 16번. 16번 이 문제 되게 기본 유형 중에 하나긴 하거든. 그런데 쌤이 꼭 했으면 좋겠는 게 하나가 있어. 지금부터 이런 문제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이 과정을 하나를 추가하면 완벽해질 거야. 왜냐하면 좀 이따가 보여줄게. 먼저 맨 처음 조건을 봐. A가 B보다 크고 A, B 곱해서 음수야. 그 말인즉슨 여기에서 뽑아내야 되는 건 A가 양수, B가 음수겠구나.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야. 그치? 그럼 여기에서 이제부터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해볼까? 루트 A의 제곱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 A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A가 0보다 작을 때 이때 어떻게 나온다 그랬지? 얘는 그대로 A로 나올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A라고 나온다 그랬어. 그런데 사실 이 표현 방식이 여기 있는 표현 방식이 사실은 쌤은 어떻게 더 눈에 익냐면 이 표현 방식 자체가 얘라고 얘기한 게 훨씬 더 익숙하거든 애초에. 왜? 얘는 구간함수라고 불러. 왜? A의 값의 구간에 따라서 나오는 함수값 자체가 달라지는 함수지. 그러니까 얘 자체를 절대값 함수는 구간함수라고 부르고, 그럼 여기에서 나온 게 뭐야?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값이 달라지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원래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까지밖에 얘기 안 하는데 사실 문제집 많이 본 사람들은 알 거야. 중간 과정에 무조건 얘가 끼어 있다는 거. 오케이? 얘가 많이 중요해.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험장에서 이거 실수하기 딱 좋은 문제거든. 오케이? 이런 문제가 진짜 실수하기 딱 좋은 거야. 그래서 이 한 과정만 거치면 무조건 실수 안 해. 절대로 실수 안 해. 어떻게? 절대값 붙여. 제발 절대값을 붙여. 어떻게? 얘를 그냥 마이너스에 이거 하고 시작을 해. 이거 하고 시작하면 절대로 실수 안 한다. 오케이? 이거부터 하고 그냥 빠르게 쌤도 이런 문제 보면은 일단 적고 시작하는 거야. 일단 빠르게 적고 나서 생각을 해. 적고 나서 생각을 해도 절대로 안 늦거든. 이런 거 절대로 손해 없어. 그러면 얘도 그냥 뭐 A 빼기 B, B 빼기 A 이렇게 하고 얘는 뭐 그냥 얘는 좀 예외 상황 이렇게 마이너스 A 플러스 절대값 B. 자, 이 상황에서 그냥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냥 빨리 써놔. 오케이?
지금 빨리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얘네들을 이용해서 부호 판단할 거야. 마이너스 b 뭐야? 양수야. 양수겠고 그럼 어떻게 나와? 그대로 나와. 이 안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b가 그대로 나온다고. 그럼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합쳐져서 그냥 b로 나온다 이거야. 오케이? 이제부터 시작이야. 계속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a. 아 음수네. 2a야. 그냥. 오케이? 왜? 안에 있는 게 음수니까. 이 정도만 표현해줘도 상관없어. 서술형이었으면 이 마이너스 2a가 0보다 작으니까 나올 때 음수 붙인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a 양수 b 음수 a 빼기 b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얘는 뭐야? a에서 b 뺀 거 뭐야? 양수에서 음수 뺀 거야. 그럼 0보다 크겠지. 얘는 0보다 작겠지. 그래서 a 빼기 b 그대로 얘는 음수니까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라고. 그럼 얘는 결과값은 뭐가 나와? 2배의 a 빼기 b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 자 여기에서 주의해봐. 얘는 그냥 a로 나오는 거야. 얘는 거듭 제곱이야. 루트 a라는 값을 2번 곱한 거니까 절대값을 취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b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b 나올 것이고 자 여기에서 주의해봐. 절대값 하나 안 썼네. 여기에서 절대값 안에 있는 것부터 풀면 되거든. 절대값 속에 절대값이 합성되어 있는 순간이야 이런 거.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얘부터 풀어. 그냥 b가 음수니까 a 빼기 b로 갈 것이고 자 그럼 얘는 뭐야? a 빼기 b에서 여기에서 a 빼기 b는 뭐다? 양수다. 그래서 똑같은 걸 빼주니까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틀린 거 뭐야? 딱 봐도 4번이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제곱과 루트가 씌워져 있어. 그럼 그냥 빠르게 절대값 써. 오케이? 지금 쌤이 이렇게 칠판에다 써가지고 좀 오래 걸린 것 뿐이지 그냥 뇌 빼고 일단 절대값부터 싹 쓰고 시작을 하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실수 안 하니까 시험장에서 이거 쉬운 유형이거든? 쉬운 유형인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유형이야. 이런 유형이. 이게 선생님들이 제일 실수하기 쉬우니까 여기에서 가끔씩 꼬아서 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만 잘 주의하자. 오케이? 자신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쌤도 그렇게 하다가 몇 번 틀려가지고 옛날에 그래서 그냥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쓰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 안 틀려. 자 17번 17번이지 17번 보면은 이거 그림을 안 그렸어. 귀찮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하자. 이게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서 먼저 해석을 해야 될 건 뭐야? 그림 1과 그림 2에 뭐가 똑같다? 뭐가 똑같다? 넓이가 똑같다. 그지? 넓이가 똑같다야. 근데 그림 1을 봐봐. 이런 거. 자, 그림 1에서 설마 이거 쪼개서 구한 사람 없겠지? 쪼개면 안 돼. 얘는 넓이를 구하는 상황은 되게 많아. 매뉴얼 자체는 되게 많거든. 모르는 넓이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 자체에서는 전체 넓이에서 S1이라 부를게. 전체 넓이를. 그리고 해당 넓이 A랑 B를 빼주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 이게 훨씬 쉽잖아. 오케이? 그러면 얘를 해줄게. 식을 한번 써볼게. S1은 사각형이니까 OX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A랑 B는 뭐야? A랑 B 더한 거. 이건 좀 손필기 힘을 좀 받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2 이렇게 나왔을 거야. A랑 B 더한 게. 오케이? 그럼 이거 뺀 게 동료한끼리 묶어볼게. 14X의 제곱 그 다음에 5K에 2를 더해. 5K에 2를 더한 거 X에다가 마이너스 12겠구나. 자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그림 2의 넓이와 그림 1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되거든. 그럼 그림 2의 넓이 직사각형이네. 가로 길이가 안 나와 있어. 그걸 L이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얘는 세로의 길이가 2x 빼기 4야. 2x 빼기 4에서 L을 곱한 게 지금 뭐라는 거야? 얘라는 거 아니겠어? 자 여기에서부터 잘 주목해봐. 지금 사실 이 문제에서 너네들이 헷갈리게 만들었을 만한 요소는 이거밖에 없어. 5K 플러스 2밖에 없어. 왜? 얘를 맞추려고 했으면 절대로 안 풀려 이 문제는. 왜? 자 사실은 다항식을 푸는 방식 왼쪽의 다항식과 오른쪽의 다항식이 어떻게 같은지를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 뭐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 있는데 계수끼리만 비교해. 계수끼리만. 오케이? 어떻게? 다시 계수만 보자. 계수끼리 비교하자. 어떻게? 얘랑 봐. 얘랑 얘 맞추는 순간 무조건 x는 맞춰질 수밖에 없다. 오케이? 너네 알잖아. 어떻게?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뭐 5 같은 거 해봐. 이게 뭐야? 어차피 적어도 아는 건 뭐야? 이건 알지. 그치? 우린 합도 알긴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거랑 뒤에 것만 맞추면 자동적으로 중간 거는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를 봐봐. L은 최고차항만 비교를 해보면 최고차항
최고차항을 비교를 해보면 2에다가 7을 곱한 게 나올 것이고 7x야. 그러면 4, 마이너스 4에다가 몇 곱해? 3 곱해. 끝이야 이게. 정답 2번 이거라고. 오케이? 개수끼리만 비교해서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17번까지 됐고 나머지 19, 18, 나머지 문제 18, 19, 20, 21, 22 쭉 풀어보자. 이거 잠깐만 할 때 동안